안녕하십니까, 임규명입니다. 전기기사 2022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해설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필회기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무엇으로 표시하는가? 답은 3번 충격파의 최대치가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지요. 필회기의 충격 방전 개시전압은 충격파의 최대치로 표시한다.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전력용 콘덴서에 비해 동기조상기의 이점으로 옳은 것은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를 취할 수 있다. 동기조상기 나오면 위상특성 곡선 나와야죠. V곡선이라고도 하는데 이 위상특성 곡선에서 계자전류를 과여자시키면 진상전류가 흘러서 콘덴서로 작용하고요. 또 이 동기조상기에 계자전류를 부족여자시키면 지상전류가 흘러서 리액터로 작용을 하죠. 그래서 동기조상기는 진상전류 이외에 지상전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단락보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내용은 이제 방사상 선로랑 환상 선로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이 내용을 좀 아셔야 됩니다. 방사상 선로, 가지식 선로라고도 하는데요. 전원이 두 개 있을 때, 즉 여기는 양단이라고 표현했죠. 양단일 때 방향 단락 계전기와 과전류 계전기를 조합해서 사용을 하고요. 환상 선로에서 전원이 한 개만 있을 때는 방향 단락 계전기를 사용하고 전원이 두 개 있을 땐 방향 거리 계전기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 4번에 보면 환상 선로의 단락 보호 방식에서 전원이 1단에만 있을 때, 즉 전원이 한 개만 있을 때 방향 단락 계전기를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 4번은 선택 단락 계전기라고 했죠. 그래서 단락 보호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그 전에 기출문제에서 이렇게 나왔던 내용인데 이 내용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밸런서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 방식은? 암기하는 문제죠. 밸런서 설치가 가장 필요한 배전 방식은 단상 3선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정정 용량이 0.01 마이크로파라드 퍼 킬로미터, 길이가 173.2km, 성간전압이 60kV, 주파수가 60Hz인 삼상 송전선로의 충전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문제에서 충전 전류 물어봤죠? 충전 전류 구하는 공식 오메가 곱하기 정정 용량 곱하기 대지전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각속도 오메가 2파이 F로 정리할 수 있죠. 그리고 정정 용량 문제에서 0.01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 줬는데 파라드 퍼 킬로미터 단위로 변환하려면 요 마이크로 10의 마이너스 6승 곱해줘야 되죠. 그래서 정정 용량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길이는 173.2km 그리고 여기에서의 이 대지전압입니다. 대지전압은 선간전압의 루트 3분의 1배죠. 그래서 선간전압의 루트 3을 나누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문제에서 주파수 60Hz 줬습니다. 자, 그러면 요 문제에서 준 단서를 가지고 공식에다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우선 각속도 오메가 2파이 곱하기 주파수 60Hz 그 다음 정정 용량. 근데 여기서의 정정 용량의 단위는 파라드입니다. 근데 문제에서 준 건 파라드 퍼 킬로메타를 줬지요. 그래서 얘를 파라드로 환산시키려면 여기다가 킬로메타를 곱해줘요. 그래서 킬로미터 약분돼서 파라드만 남지요. 그래서 여기 정정 용량 문제에서 준 0.0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파라드 퍼 킬로메타에다가 킬로메타 173.2를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대지전압 이렇게 정리했죠. 얘를 적용해서 쭉 고학년 계산기로 계산을 해보면 22.6 암페어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의 답은 3번 22.6 암페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볼게요. 26번 부하전류가 흐르는 전로는 개폐할 수 없으나 기기의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하거나 개통의 접속을 바꾸는 데 사용하는 것은 단로기지요. 네,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단로기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기 점검이나 수리를 위하여 회로를 분리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요거 문제에서 많이 나온 내용이죠.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7번 보호계전기의 반환시 정환시 특성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하나씩 그 특성을 알아보면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이 짧게 되는 특성, 이런 특성은 반환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5A의 전류가 흘렀을 때 2초 후에 동작을 했다 했을 때 이제 5A보다 높은 10A의 전류가 흐르면 2초보다 짧은 1초의 동작을 해라. 이런 특성을 반환시 특성이라고 해요. 전류의 크기에 반비례해서 동작 시간이 짧아지는 특성을 반환시 특성이라고 하고요. 2번, 최소 동작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즉시 동작하는 특성. 이런 특성을 순환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설정해 놓은 전류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그 순간 동작하는 특성, 순환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3번,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 제가 계정기에 5A로 설정을 해놓고 이 계정기는 이 5A에 이제 2초 후에 동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5A 이상의 전류가 흐르면 2초 후에 동작하는, 예를 들어서 7A, 10A가 흘러도 2초 후에 동작하는 이런 특성을 정한시 특성, 시간을 정해놨다 해서 정한시 특성이에요. 그래서 3번은 정한시 특성이 되고요. 4번, 동작 전류가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짧아지며 어떤 전류 이상이 되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5A가 흘렀다 했을 때 3초의 동작을 했어요. 그러면 7A의 전류가 흘렀을 때 5A에 동작했던 시간보다 짧은 2초의 동작을 하고요. 10A가 흘렀을 때는 1초. 여기부터는 무조건 1초 후에 동작해라. 12A가 흐르던 20A가 흐르던 여기서부터는 시간을 정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환시, 그리고 10A 이상에는 정한시 특성을 갖는 게 반환시, 정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반환시, 정한시 특성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8번, 전력 계통의 안정도에서 안정도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요거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전력 계통, 즉 송전 계통에서의 안정도의 종류는 정태 안정도, 동태 안정도, 과도 안정도가 있습니다. 상태 안정도는 관계가 없지요. 그래서 2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전력 계통에서의 안정도 요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9번, 배전선로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는 것은? 이 문제는 역률 개선과 관계가 없는 걸 찾으면 그게 답입니다. 자, 찾아보면 4번에 있어요. 선로의 절연 비용 절감. 절연은 사고와 안전에 관계가 된 거지 역률에 관계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기 보면 역률에 관계된 것은 전력 손실, 전압 강화, 그 다음에 이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30번,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캐스케이딩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접 변압기를 연락하는 저압선 중간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맞은 것은? 답은 1번 구분 퓨즈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의 캐스케이딩 현상은 뭐냐면, 우선 저압 뱅킹 배전 방식, 즉 배전 선로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변압기를 통해서 수용가 쪽으로 전력을 보내주겠죠. 저압 뱅킹 방식은 변압기 2차 측을 이렇게 연결시켜 줘서 수용가 측에 전력을 공급하는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수용가 측에서 한 군데서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사고로 인해서 다른 곳까지 정전이 되는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무서운 현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중간중간에다가 퓨즈를 설치해 놓습니다. 그러면 얘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퓨즈가 끊어주겠죠. 그래서 다른 곳으로 사고가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는 퓨즈를 구분 퓨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1번, 승합기에 의하여 전압 V2에서 VH로 승합할 때 2차 전격 전압 E, 자기용량 W인 단상 승합기가 공급할 수 있는 부하 용량은? 자, 이 문제는 단상 승합기에 대한 내용을 좀 아셔야 되는데요. 단상 승합기 이렇게 그려서 여기서 낮은 전압이 여기서 얘기하는 V2가 되고요. 높은 전압, 승합된 전압이 되겠죠. 승합된 전압이 VH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2차 전격 전압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전압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자기 용량은 여기서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서 물어보는 게 이제 부하 용량이죠. 이 부하 용량은 P라고 하면 여기 걸리는 전압 곱하기 여기 흐르는 전류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전압 곱하기 전류.
자, 여기서 전류를 구하면 이 자기 용량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데요. 자기 용량도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걸리는 전압 2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 I가 되겠죠. 여기 흐르는 전류가 바로 이제 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I. 그래서 여기서 전류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2차 전격전압이 넘어가서 나눠줍니다. 그래서 전류는 2차 전격전압분의 자기 용량. 그래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면 승합된 전압 곱하기 2차 전격전압분의 자기 용량,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거랑 똑같은 게 없죠. 근데 요 식을 정리해 보면 VH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자기 용량, 얘랑 정리해 주면 2분의 승합된 전압 곱하기 자기 용량, 요렇게 정리되는 거죠. 요렇게 정리된 거랑 똑같은 게 1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는 단상 승합기와 관련된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해결할 수 있는 문제죠. 이 내용 직접 한번 그려보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2번 배기가스의 여열을 이용해서 보일러에 공급되는 급수를 예열함으로써 연료 소비량을 줄이거나 증발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설치하는 여열 회수 장치는 답은 절탄기가 되겠습니다. 급수를 예열하는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보일러에서 절탄기는 급수를 예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답은 절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3번 직렬 콘덴서를 선로에 삽입할 때의 이점이 아닌 것은 답은 4번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한다가 되겠습니다. 예, 송전단의 역류를 개선하는 건 전력용 콘덴서지요. 예, 직렬 콘덴서는 전압 강하를 감소시키는 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인덕턴스를 보상하고 전태 안정도를 증가시키는 목적으로 직렬 콘덴서를 사용합니다. 역류를 개선하는 건 전력용 콘덴서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4번 전선의 굵기가 균일하고 부하가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배전선로의 전력 손실은 전체 부하가 선로 말단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에 비하여 어느 정도가 되는가? 답은 3분의 1배 2번이 되겠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선로의 부하가 이렇게 균등하게 분산되어 있는 경우의 전력 손실과 선로의 말단의 부하가 이렇게 집중되어 있을 때의 전력 손실을 비교해 보면 이때 전력 손실이 3분의 1배로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력 손실 나오면 3분의 1배, 그 다음에 전압 강화 나오면 2분의 1배. 요거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5번 송전단 전압 161kV, 수전단 전압 154kV, 상차각이 35도, 리액턴스가 65mm 때 선로 손실을 무시하면 전송 전력은 약 얼마인가? 전송 전력 물어봤죠? 예, 송전 전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공식은 이렇게 됩니다. 요거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송전 전압 문제에서 161kV라고 했죠? 그래서 161kV를 요 식에 적용하는 기본 단위 볼트로 나타내면 161 곱하기 10의 3승 볼트, 수전단 전압은 154kV, 요거를 공식에 적용하는 볼트로 환산하면 150 곱하기 10의 3승 볼트가 되겠고요. 리액턴스는 문제에서 60옴 줬고요. 그 다음에 사인 상차각 35도 줬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문제에서 주는 단서를 식에다 적용하면 요런 식으로 되고요. 여기까지는 단위가 와트예요. 근데 문제에서 메가와트 구하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다가 메가 10의 마이너스 6승을 해줘서 237메가와트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전송전력 요 공식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6번 직접 접지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보호개전기가 신속하게 동작하는 건 맞는데 과도 안정도는 나빠집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7번 그림과 같이 지지점 ABC에 고저차가 없으며 경간 AB와 BC 사이에 전선이 가설되어 그 이도가 각각 12cm이다. 지지점 B에서 전선이 떨어져 전선의 이도가 D로 되었다면 D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도가 뭐죠? 이도가
이렇게 전선이 늘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지지물이 이렇게 있고, 즉 뭐 전주 이런 거 전봇대로 전선을 이렇게 여기다가 지지를 하고 있는데 늘어진 정도가 12cm였답니다. 그런데 B점에 여기 전선이 떨어져 가지고 이도가 이렇게 길어졌대요. 그때 이 길어진 이 2도의 크기를 구해라, 이런 문제인데, 그림을 보면 서로 2도가 같고 전선도 같죠, 길이가. 예. 그래서 2도와 전선의 길이가 동일하면 B지점에서 떨어진 후에 2도는 떨어지기 전에 2도의 2배이다. 즉, 이 2도의 2배인 24cm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8번, 수차의 캐비케이션 방지책으로 틀린 것은? 이 캐비케이션 현상은 뭐냐면, 물과 접촉한 수차 부분,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지나가면 수차가 막 이렇게 돌겠죠, 그죠? 그 부분에 뭐 진공이 생기거나 뭐 공기방울이 생겨가지고 수차가 흔들리거나 뭐 이런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걸 캐비케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과 접촉하는 수차 부분이 물로 충만되지 않아 생기는 현상, 이런 현상을 이제 캐비케이션 현상이라고 하는데, 안 좋은 현상이에요. 그래서 요것에 대한 방지책은 과부하 운전을 피하며 투구의 속도를 작게 한다. 그리고 흡출 수도를 감소시킨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물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얘기예요. 침식에 강한 금속 재료로 러너를 제작한다. 그러니까 수차를 좀 좋은 재료로 만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거 이제 방지책이 이렇게 있는데, 이 방지책으로 틀린 건 1번이 되겠습니다. 방지책에서 흡출 수도를 감소한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증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방지책으로 이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암기하는 문제가 되겠죠. 암기하고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9번, 송전선로에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 문제 그 전에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왔죠. 매설지선은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요 철탑, 요거 탑각이라고 하거든요. 땅에 이렇게 닿는 부분, 그 부분을 탑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접지선을 연결해서 땅으로 매설하는 걸 매설지선이라고 합니다. 네, 이 매설지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이제 요 철탑에 이렇게 전력선이 걸리겠죠. 송전선이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근데 어떤 이유에서 요 철탑에서 아크가 발생해서 이렇게 송전선으로 아크가 넘어갑니다. 이것을 역섬락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아크가 송전선로 쪽으로 넘어가기 전에 이 매설지선이 대지로 방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철탑으로부터 송전선로의 역섬락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설지선을 설치합니다. 예, 요거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40번, 1회선 송전선과 변압기의 조합에서 변압기의 여자 어드미턴스를 무시한 경우 송수전단의 관계를 나타내는 4단자 정수 C0는? 자, 단서를 이렇게 줬습니다. 여기서 ZTS는 송전단 변압기 임피던스이며 ZTR은 수전단 변압기 임피던스입니다. 자, 4단자 정수에서 임피던스 성분 뭐죠? B죠, B.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A, B, C, D의 4단자 정수가 선로에 이렇게 있는데, 송전단 변압기, 여기 이제 변압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송전단 변압기. 그리고 여기 수전단 변압기, 여기에서의 임피던스가 ZTS, 여기서의 임피던스가 ZTR, 이렇게 있는 선로에서의 C0를 구해라 하는 건데, 이거는 얘부터 행렬로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얘 계산한 거를 또 요렇게 얘까지 포함해서 행렬로 계산해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돼요. 얘가 이제 송전단 변압기, 여기서 요 임피던스가 B 성분이라고 했죠. 임피던스 성분이 4단자 정수에서 B입니다. B. 그래서 B 자리에 써주고, 얘가 수전단 변압기 B 자리에 써줘서 이렇게 계산을 하라는 얘기인데, 우선 얘부터 계산하면 행열 해서 이런 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행열 하면은 이 식이 나오고, 행열 하면 이 식, 행열 하면 이 식이 나와요. 또 얘를 지금 요거 용리해 준 거죠? 얘를 얘랑 또 계산을 해요. 얘랑. 그래서 행열 해서 요렇게 나와서 C 성분, 얘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A, B, C가 C, D,
요렇게 나왔단 얘기예요. 여기서 이제 C 성분을 구해라 해서 요렇게 4단자 정수에서 C0는 그냥 C만 나온다 해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이 문제 암기해 주세요. 이렇게 해서 전기기사 2022년 제2회 전력공학 기출문제 풀어봤습니다. 전력공학은 글로 나오는 문제는 다 암기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계산 문제, 간단한 계산 문제는 내가 직접 풀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면 문제 답만 암기하고 이렇게 넘어가시면서 좀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문제를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강의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